요즘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포모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유튜브를 봐도 포모에 관련된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포모에 뭐 "주식 사지 말아라."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,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,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들어갈 때가 3월 3 일이었습니다. 이날이 제 생일날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이때 제가 이제 주식을 거의 20년 만에, 국내 주식은 2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였고, 다시 한다기보다는 그냥 넣은 거였고, 네,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와이프랑 이런 상의를 한 끝에 들어간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상의는 주말에 했는데, "코스피에 들어가자."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, 주말에.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'그래, 어쨌든 이거를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. 그러니까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언제 들어가는 타이밍은 내가 맞출 수가 없다.' 해서 그냥 원래 계획대로 들어간 게 3월 3 일입니다. 3월 3일 날 이제 주식에다가 돈을 넣고, 그러고 나서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. 저 막 돈을 엄청, 그 첫날 둘째 날부터,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해서 1억 이상은,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 인제 마이너스가 됐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장난식으로 인제 어 올렸거든요, 영상을. "아, 저 뭐 이렇게 망했습니다. 뭐 격하게 코스피가 저를 반겨주네요."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, 그때 뭐 달린 댓글들은 저는 뭐 엄청 조롱을 당했죠. 조리돌림을 당했는데, 그러니까 주린이는 역시 "왜 한 방에 들어갔냐. 주식은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이게 원칙인데 왜 한 방에 들어갔냐. 그리고 포모를 느껴 가지고 뭐 들어갔다."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. 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한 말씀이라고 깊이 새겨 듣고.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언제 들어가냐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는 없어. 이거는 제가 뭐 오랫동안 봐 왔지만 어떤 애널리스트도 못 맞추더라고요. 10번 중에 8번 맞춰도 2 번은 틀릴 수 있잖아요, 예를 들어서. 근데 이 2 번에 틀릴 때 제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는 이제 '신의 영역이다.'라고 생각을 해서, 들어가냐 마냐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었고, 그리고 뭐 주린이라고 뭐 하셔 갖고 주린이 맞죠. 20년 동안 안 했으니까. 그리고 왜 한 방에 들어갔냐. 저는요, 분할, 옛날 어렸을 때도 분할 매도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, 제가 분할 매수를 잘 못해요. 분할 매도는 하겠어. 왜냐하면 일정 부분 좀 팔아도 만약에 올랐어. 그래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이 좀 적거든요. 근데 분할 매수는 이게 한번 딱 샀는데 떨어지잖아요. 떨어지면 무서워서 더 못 사겠는 거예요. 오르면 오른 대로 아쉬운 생각은 또 들고. 그래서 그 집행하려고 했던 금액 전체를 못 넣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방에 일단 넣어 놓고 하는 게 저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, 근데 이제 포모를 느꼈냐, 남들이 포모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요즘에 용어가 새로 생겨서 그렇지, 마치 집 보러 다니는 거를 뭐 임장이라고 인제 단어가 생겼듯이, 포모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. 남 잘 되는데 나만 이 정체된 것 같아 가지고 뒤처지는 느낌.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정체된 느낌, 뒤로 후퇴되는 느낌. 이거는 그냥 사실 포모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,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학업 성적도 그렇고, 그러니까 모든 일엔 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. 이게 상실감이나 어쨌든 이 두려움 같은 건데, 주식시장이 그 당시에 들어갈 때가 6천 이었단 말이에요. 6천을 딱 찍었을 때였어요. 그래서 "여기서 포모를 느낀 거 아니냐."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포모를 느끼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그 성격이 경쟁심도 굉장히 강하고, 그리고 뭐랄까 되게 잘 되고 싶은 욕망 덩어리, 제 주변에 저를 평가할 때 욕망 덩어리라고 많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회사도 뭐 차리고 했었겠죠. 이렇게 경쟁을 좋아하고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모를 느끼는 이 성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은 포모를 느끼진 않아요. 제가 포모를 안 느끼게 된 지금 45 살이 됐단 말이에요. 이 45 살이 됐을 때 포모를 안 느끼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그리고 포모를 엄청 세게 받았던 제 어렸을 때 두 번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통해서 저는 포모라는 감정을 안 느끼게 됐는데, 서론이 참 길었죠.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. 제가 21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도구쇼를 나가게 됐었는데, 그때 강아지를 좀 좋은 거를 키우게 돼서, 그 당시에 그 강아지를 분양받은 곳이 압구정에 있던, 청담동에 있던 샵이었는데, 그 샵의 원장님이 그 강아지 그 혈통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. 그리고
아무래도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오는 그런 샵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거기서 친해지게 됐거든요. 친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되게 열정적으로 강아지 도그쇼 나가는 걸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포토샵을 되게 잘 다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샵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달력을 포토샵으로 만들잖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제가 해 드릴게요." 하고 한 다음에 금방 싹싹싹 했는데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'아 얘는 포토샵의 천재다.' 그러면서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. 근데 뭐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뭔가 '대한민국의 상위 계층은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. 이런 삶을 사는구나.'를 느꼈거든요. 그 명절날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그 명절 선물도 오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간판 없는 가게를 가본 게 그때였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어 일단 간판도 없었고 그냥 들어간 다음에 그 회원 카드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회원 카드로 예약을 하고 가서 먹는 곳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?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곳인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어쨌든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제가 감히 어떻게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주말 어느 날 강아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하는 거죠. "동환아 너 이거 지금 이거 요 집 나왔는데 이거 한번 봐 봐." 그래서 제가 "무슨 집이요?"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." 뭐 해서 자기 그 원장님도 하나 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6억 주고 한남동에 빌라예요. 제가 나중에 가 보긴 했는데 저 데리고 가셨거든요. 근데 가서 봤는데 한강이 보이는 한남동에 그 한 4 층짜리 빌라였어요. 그래서 전망도 되게 좋고 복층으로 된 곳이었는데 여튼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"지금 주택담보대출이 4% 대다." 제가 기억해요 아직도. "4% 대 진짜 이거 거저다. 이자가 거저인 거다." 제가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이자율을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출 자체가 이게 지금 4-5년 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IMF 이후에 몇 년 안 지났을 때여 가지고 그 은행 뭐 금리가 대출 받으면 뭐 10% 20% 이렇게 할 때였나 봐요. 저도 정확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4% 라고 거저라고 "지금은 이럴 때는 집을 사 가지고 자산을 늘려야 돼."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17살 때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뭐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. 제가 제대로 월급 받은 건 19살 때부터인데 고작 한 뭐 2년 뭐 내외로 돈을 벌 때였는데 저 쓰기 바빴지 사실 뭐 돈을 모으지 못했단 말이에요. 근데 뭐 6 억이 어디 있겠어요.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당시에 그래서 "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." 아빠한테 밀었죠.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. 근데 아빠는 당연히 아빠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해 갖고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그 집을 안 샀지만 1년 만에 그 6 억짜리가 15 억이 되는 걸 봤어요. 전 6 억이란 돈도 없지만 그 당시에 15 억이면 그냥 저는 그냥 평생 노 멀 녹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와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15 억까지 갈 때까지 돈이 뭐 금액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부동산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 뭐 시세를 쪼끔씩 체크했었거든요. 근데 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. 보통 다 집들이 원금의 2배 이상은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때가 아마 인생에서 첫 포모를 느낀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이후로 생긴 버릇이 뭐냐면 신도시들을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나 집들 보러 다니는 게 취미가 됐어요. 주말마다 놀러 가는 거.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 동생하고도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. 회사 동생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랑 같이 갔었는데 어 걔가 하는 얘기가 "아 형 진짜 집 사는 줄 알았어."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인제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쨌든 부동산 그 중개인 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집을 보여주니까. 그리고 설명도 더 잘 들을 수 있고. 여튼 이때부터 이런 버릇이 생겼는데 이때는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서 집들을 보러 다니면서 '나중에 돈 벌면 이런 집 사야겠다. 이런 동네는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리고 여기 주변 동네는 어떻고.' 이런 것들을 체크하며 다녔던 것 같아요. 여튼 그때 돈이 돈을 낳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아마 딱 지난 바로 한 1-2년 뒤에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. 이 주식을 시작한 계기는 별거 없었어요. 그냥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 아니고
그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거든요. 은행권에 계셨던 분이고. 그래서 IT 쪽을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게임 회사 쪽에 있으니까 게임 회사랑 뭐 그런 포털 사이트 그 당시에는 이제 닷컴 버블 바로 전이었단 말이에요. 어쨌든 그 당시에 인제 저한테 이 IT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래서 부동산이래. 그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인제 종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한테 물어보셨고 저는 이 회사는 요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도 그 당시 삼성증권 계좌를 터 가지고 저도 인제 그 당시에 네이버 뭐 NC소프트 이런 거를 사기 시작한 거죠. 그렇게 주식에 미쳐 가지고 한 1년 동안 살았거든요. 그 왜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만 해도 정말 뭐 군대 갔다 온 스토리처럼 이렇게 쫙 내가 이때 뭐 이런 거에 팔았고 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기간 전 주구장창 1 년을 미쳐서 했던 겁니다. 근데 이 당시에 인제 아버님의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저랑 같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1,000,000 원을 들어갔을 때 그 아버님이 1억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시드머니 차이가 인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, 10배 이상이니까. 그래서 10%만 먹고 나와도 그 아버님은 1,400만 원, 저는 100만 원. 그러니까 저는 10%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미수금도 쓰고 지금 미수금이라 하나? 미수금도 쓰고 레버리지도 땡기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해 봤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1년 뒤에 거의 본전치기하고 나오긴 했거든요. 그때 이 코스피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. 첫 번째가 이거 코 지 지금은 지금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어쨌든 그 당시엔 더 정글이었어요 지금보다.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주식이 떨어져. 그리고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보면은 '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.'라고 나중에라도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어. 그냥 뭔가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 막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요. 상패도 너무 쉽게 되고 그리고 지금 분할 상장도 막 하고 하잖아요.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뭐 비일비재 해 갖고 여튼 '아 이 코스피는 하면 안 되겠다. 이거는 진짜 도박이구나.'라는 걸 느꼈었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그 여자친구 아버님이랑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. 이 시드머니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느꼈어요. 내가 그 1,000만 원, 2,000만 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버는 돈은 진짜 수익률 지금 막 그 왜 코인 할 때 막 사람들 레버리지 땡겨 가지고 막 다 돈 잃을 때까지 하잖아요.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무리수도에 따른 그 비용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큰 거죠. 그러니까 시드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재정 상황에서는 이걸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.'라는 인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이렇게 인제 크게 부동산이랑 주식에 대한 포모를 2-3년 안에 다 느낀 거예요. 근데 이때 주식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주식을 하면서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.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주식은 안 했지만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. 여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 이 이후에 바로 제가 넥슨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넥슨에 입사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되게 세상 부적응자처럼 더러운 세상 이 빈부격차가 이 벌어지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더 증식을 더 쉽게 하고 없는 저는 그 당시에도 연봉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세금을 많이 떼요. 심지어는 그 인센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센에 대한 세금 어마무시하거든요. 그니까 '난 이제 자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세금을 이만큼 많이 떼가는데 근데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을 증식하는데 세금도 거의 안 떼. 이 더러운 세상.' 그런 생각이 제 20대 초반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인제 어쨌든 회사 형이랑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또 각성한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각성을 하면서 '아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.'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그 넥슨을 다니면서 23-4살 뭐 이때쯤부터. 다행히 제가 인제 가지고 있던 제 장점이라고 하면 제 무기라고 해야겠죠? 무기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기 싫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막 집에 인제 일 주일에 한 번씩 뭐 옷만 이렇게 그 빨랫거리만 갖다 놓고 그리고 입을 옷을 갖고 오고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터라 '나는 그림으로 승부해야겠다.'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쨌든 여건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게임 업계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게임은 정말 한 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잘 땅 터지면 거기에 따라서 인제
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'나는 그림으로 올라가야겠다.' 그러니까 주변에 그 당시에도 게임 업계에서도 인제 돈 버시는 분들 보면 잘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, 회사 주식이나 이런 걸로. 그래서 '나도 그런 트리를 타야겠다.' 그래서 인제 그림 관련된 것들로 위로 더 올라가고 싶었죠. 거기다가 플러스 인제 그림을 그 당시에도 좀 잘 그려 가지고 그 외주 문의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외주를 안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회사 일에만 좀 집중하고 싶어서. 근데 그때 이후로는 외주를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플러스 그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 보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외주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돈을 버는 거 이건 무조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투자를 함과 동시에 외주를 하면서 '자산을 증식하자.' 뭐 이렇게 됐었고 뭐 운이 좋게도 연봉도 더 많이 올라가면서 회사 주식도 받고 주식도 뭐 상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도 얻고 외주 때문에 사실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인제 돈을 벌어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방법대로 사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 그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진짜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23 초반부터 40살 거의 2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인데 그 사이에 뭐 없었겠어요, 주변에. 회사 가면 어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더라.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. 그런 얘기 진짜 많았고 뭐 최근에 와서는 비트코인으로 엄청 벌었대. 그리고 뭐 미장으로 엄청 벌었대.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. 근데 저는 저의 방식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건 내게 아니고 난 나대로 '내가 버는 방법은 따로 있어.'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'어 이거 돈 벌 수 있는 건가?' 해 가지고 엉덩이가 들썩거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실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쫄보라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.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제가 아니까 이 돈을 걸고 리스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저는 투자 관련된 거는 뭐 전혀 이렇게 눈길을 두지도 않았고 아까 말했던 그 친한 친구, 친한 동생이 몇 년 전에 저한테 "형 미장해 봐, 미장." 자기가 인제 미장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"수익이 꽤 많이 났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전하다, 상대적으로."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전 그래도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코스피가 5,000 넘어갈 때도 제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"난 그래도 안 한다.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."라고 했었는데 그 6,000 으로 다가갈 때쯤에는 제가 그 국내 주식을 안 했던 두 가지 이유 그 두 가지 이유가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. 첫 번째가 나 시드가 인제 꽤 많은데 어 물론 이제 은퇴하면서 생활할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다 안 하더라도 어쨌든 시드가 꽤 많았고 그래서 '아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쪼끔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글 같았던 이 도박판 같았던 이 코스피 시장이 그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 "이걸 어떻게 잡겠다. 거버넌스 개혁을 하겠다." 이런 얘기 했어도 저는 안 믿었거든요. 정치인들만 사실 어 뭐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. 근데 코스피가 6천 가까이 가는 걸 보면서 '아 진짜 개혁을 하고 있구나.' 그 당시에 뭐 실적도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좀 생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잃어도 그러니까 투자금이 한 20% 30% 정도 잃어도 뭐 타격 없을 정도로만 저희가 인제 주식을 투자하게 된 거죠. 제가 그래서 이 포모를 안 느끼고 그러니까 포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. 이게 포모라는 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만 그럴싸하게 요즘에 붙여서 말하는 거지 사실 그냥 인간 내면에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감정이거든요.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일단 돈벌이라는 게 결국에는 포모를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어 지금은 주식이죠.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이었고 지금도 부동산 막 올라오고 있지만 여튼 여기서 풍모를 느낀다면 어쨌든 '나한테 맞는 돈벌이를 찾아야 된다.'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저는 인제 회사에 올인했듯이 회사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올인했듯이 그렇게 자신한테 맞는 거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일단. 이게 약간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그 어린 나이에 혹은 뭐
이 시드가 얼마 없는데 이거 어떻게든 불려 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뭐 제한이 돼 있잖아요. 이 에너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시드가 모여서 내가 이거 의미 있는 그러니까 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돈을 모아 놔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본인만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막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. 저도 많이 놓쳤던 기회지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이게 기회가 이번에 만약 예를 들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'아 내가 지금 이거 여기를 타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좀 잃었어 넣었는데.' 근데 이건 자기 게 아닌 거지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기회들은 계속 생기거든요.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항상 있으니까 이 기회들을 앞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꼈던 두 번의 경험, 부동산 관련된 거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게 돼서 임장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'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' 뭐 환율이랑 금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주식 관련된 용어들 있죠. 어려운 용어들. 이런 것도 그냥 처음에는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계속 듣다 보면 '아 이거 요거구나.' 찾아보기도 하고 고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쭉 보다 보면 이 관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에서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저런 얘기한다 했을 때 내가 내 방식대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'언젠간 또 기회가 또 온다.' 이렇게 믿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포모를 안 느끼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기준이 남이 아니라 저예요. 제가 앞으로 먹고 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돈을 쓰면서 살 거지?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즐겁지?에 대한 본인의 뭐랄까 그 기준을 확실히 본인이 알아야 돼요. 내가 뭐 오마카세를 먹어야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좋다고 하는 거를 내가 해서 좋은 건지 그거를 해서 뭐 안정감이 드는 건지 이런 거 말고 스스로 본인이 '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난 몇 살까지 살 거고' 그전에 제가 올린 영상도 보면 뭐 은퇴 자금까지 얼마를 모아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금액은 말씀 안 드렸어요. 왜냐하면 본인마다 그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거든요. 나를 먼저 이렇게 스스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. 물론 이제 짝꿍이 생기면 짝꿍의 생각도 당연히 중요하겠죠.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 포모라는 감정을 뭔가 사회에 대한 저도 근데 그렇긴 했어요. '사회가 사회가 썩었어.'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. '이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어.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젠가는 이 빈부격차 때문에 망할 거야.' 뭐 이런 식의 저도 생각을 했지만 20 년이 지난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부정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이거를 원동력 삼아서 '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?' 그런 마음을 그런 뭔가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을 나한테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썼으면 좋겠어요. 이게 보면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른 어디 아들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. "아 쟤는 저랬는데 넌 왜 그러니?"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와이프가 저 집에서 저 신랑은 저런 거 해 줬대. 아 나는 이런 거 갖고 싶은데."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. 근데 이거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것 같아요. 이 포모라는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지. 들으면 싫은 말을 굳이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왜 스트레스를 주면 살아야 되냐. 뭐 그런 말이 하고 싶었어요. 여튼 뭐 최근에 돈 버신 분들도 저 주변에 좀 많긴 한데 반대로 이 기회를 못 하거나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 코스피로 돈을 잃은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. 저는 이게 납득이 좀 잘 안 가긴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. 또 그런 분들 포물을 어쨌든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한테 맞는 돈벌이로 이렇게 한번 기회로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면에
저희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왜 이렇게 내 남자가 안 나와서 이렇게 남자가 나와서 보통 얘기하잖아요.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걸 좀 해봤는데 영 칙칙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가 이 나이 많은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싶을까 해서 저희 귀여운 아이들을 영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. 보통 저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듣는 거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크게 신경 안 쓰긴 하지만 근데 이 지루한 얘기를 들으면서 귀여운 거라도 보시라고 제가 고양이 영상을 넣었어요. 다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투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